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145권의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목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145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저는 분야 상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걸 좋아해요. 자기계발서도 있고 신화책도 있고 독서 관련 책, 인문학 관련 책,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하니까 이런 크리에이터를 위한 또 안내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봤었고요. 또 독서법 책도 있고요. 글쓰기 관련 책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학 서적입니다. 원래는 보면은 문학을 읽은 게 좀 적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좀 문학을 많이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 책도 보이고요. 여기도 뇌과학이 보이네요. 이것도 뇌과학자 정재승 님이 쓴 책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본영 작가님의 책도 보이네요. 그리고 어린 왕자, 제가 인생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이죠. 해리포터도 또 보이고요. 현자들의 평생 공부법, 사피엔스, 되게 두꺼운 벽돌 책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이문열 삼국지를 이번에 또 다시 읽어보기도 했고요. 저는 또 이런 어떻게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런 책도 봤고요. 또 소설 읽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책들은 또 환장하고 좋아합니다. 갈매기의 꿈을 가지고 또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재독을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았죠. 이런 코로나 관련 서적들도 많이 봤어요. 리부트, 김미경 작가님의 책,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이런 책들을 봤고요.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정말 다양하게 제가 그냥 관심 가는 대로 열심히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영상을 찍다가 제가 이 독서 목록을 하나하나씩 이 책 좋다 저 책 좋다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가 완전 산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한참 찍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꺼버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 독서 목록을 좀 톱파보는 시간,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제가 또 추천해보는 시간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런 총 145권의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었는지 저의 아주 주관적인 꿀팁을 한번 좀 풀어보자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많이 읽을지 몰랐어요. 제가 5년 동안의 독서를 통틀어서 이번 1년이 가장 많이 읽은 한 해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놀라고, 저는 처음에 이 리스트를 그냥 뽑아볼 때 한 50권은 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다 세보니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읽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만큼 읽는 이 상황.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 무위의 위라고 해가지고 함이 없는 함,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음악가들을 보면 자기가 정말 반복을 많이 해서 연습을 한 곡들은 뭔가 하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탁 자연스럽게 음악을 연주를 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지를 제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방향인데요. 이번에 독서가 저한테 조금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엄청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독서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혼자 독서하는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책은 배제하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때로는 정말 어려운 책도 섭렵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좀 아른채도 하고 싶고 글 쓸 때 좀 소재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많은데, 그런 책들을 읽으려고 하니까 저는 책이 안 읽히더라고요. 독서가 저에게 편한 친구여야 되는데 어려운 선생님 같은 느낌이 딱 들어버리면 그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샀어도 한 5페이지, 10페이지 읽다가 너무 어려우면요, 그냥 바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반년 뒤 또는 1년 뒤 또는 한 2, 3년 뒤에 다시 보자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아직은 나한테 너무 어려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배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제 수준을 생각을 해서 약간 수준을 낮춰가지고 조금 더 쉬운 책들 위주로 읽어가면서 저의 사고력과 독해력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짐이 저는 이런 감정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행동이 정말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렵다고 느껴버리면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어렵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제 실력이 그래 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찰력 줄이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찰력은 다들 아시죠? 나와 독서까지의 이 거리가 빙판길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뭔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러면 내가 독서로 가기까지 너무나 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마찰력들을 없애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책을 내 곁에 두기입니다. 저는 보통 이 서재에 와서 책을 읽긴 하지만 서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책 읽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자기 전이라든지 자고 나서 아침에 뭐 화장실에서라든지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책을 본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정말 무시 못할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는 경우에도 언제나 책을 한 권, 두 권 가방에 넣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이곳에 올 때 또 책을 가지고 오고요. 집에도 책을 놔두고 이곳에도 책을 놔두고 하면 되겠지만 저는 또 하나 꽂혀가지고 읽고 있는 책들은 여기 있든 집에 있든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불편하지만 계속 들고 다녀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반대로 책 읽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핸드폰이라든지 특히 저는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이 또 어떤 게 올라오는지 또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게임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게임 유튜브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하면 진짜 그때부터는 그날 독서는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과 가는 이 거리의 마찰력을 오히려 만들어야 어떤 산을 하나 만들어야 제가 독서와 조금 더 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누울 때 핸드폰을 책보다 조금 멀리 띄워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집에서 책은 버려놓고 핸드폰 만지작 거릴 때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잘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일상 속에서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고 곁에다가 책을 두려고 해요. 자, 세 번째는 독서 노트 쓰기인데요. 사실 제가 독서 노트를 쓰는 건요, 독서 노트를 통해서 뭔가 저의 성장을 바란다기보다는 저는 이 독서 노트 쓰기가 하나의 게임처럼 되게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약간 이게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독서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기록해 두면 그게 이렇게 점차 쌓이는 모습들을 보면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성취감이 엄청 밀려오거든요. 거기서 저는 엄청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록하려고 독서를 하는 건지 독서하려고 기록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오히려 저는 기록하려고 독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독서하다가 뭔가 기록할 거리를 찾으면 바로 기록을 하면서 이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그래서 독서 노트를 직접 작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에버노트 안에 이 노트 하나를 켜고요. 이렇게 독서 노트라고 제목을 지정한 다음에 아래에다가는 이제 하나하나씩 독서 노트를 추가를 하는데요. 책을 읽다가 뭔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기 전에 먼저 그때의 날짜와 시간을 저는 적고요. 그리고 제목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책을 적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라고 적고 괄호를 쓴 다음에 책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저는 이렇게 해요. 별표를 하고 제 생각을 적습니다. 우기부기의 생각 이렇게 적어요.
이런 식의 독서노트의 패턴들을, 이건 저만의 패턴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이런 패턴들을 만드시면 되는데, 독서를 하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두면서 아래에다가 자신의 짧은 생각들을 계속 기록을 해두다 보면 나중에 이게 쌓여서 자신의 내면이 계속 어떤 식으로 성장해 오고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록물이 되거든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면 진짜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런 노트들을 사용을 해서 직접 손글씨로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한 다음에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재미를 알게 되니까 독서가 더 즐거워졌어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기록에 관련된 건데요, 독서 성장 기록을 하는 겁니다. 독서 성장 기록이요? 방금 전에 독서노트 쓰기와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독후감에 좀 가까운데요, 아까 전에는 독서를 하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 순간에 바로 발췌를 하고 자신의 짧은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그 책의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지 짧은 감상문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독서 성장 기록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2020년 8월 10일에 스콧 애덤스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더 시스템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며 큰 깨달음을 느낀다. 책은 역시 엄청난 통찰을 느끼게 하며 나를 성장시킨다. 열정보다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결국 열정을 불어넣어주며 행동의 즐거움을 더욱 크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든다. 그리고 시스템은 결국 어떤 목표든 실현하게 만들어준다. 아래의 내용들을 계속 읽어보면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된 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당신 앞에 10년 미래학자의 일자리 통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읽으며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게 되니 보는 눈이 달라진다. 겨우 한두 시간 독서를 한 것 뿐인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 무지했었는지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은 느낌이다. 독서가 나를 바꾼다. 즐거움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감상문인 거예요. 뭔가 책 속의 지식을 적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정말 단순히 나의 감상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오늘 하루 종일 에픽 콘텐츠 마케팅 책을 읽으며 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을 어떻게 다각화할지에 대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내 채널을 운영하는데 고객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예전에 저는 제 채널의 주인은 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채널 주인이고 내 채널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컨텐츠업을 한다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마인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채널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 저는 그냥 이 채널의 일꾼일 뿐인 거예요. 네, 주인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또 글을 또 적었고요. 또 밑에는 서재의 마법, 이 책은 2018년 6월 처음 읽었다. 그때 이 책 내용이 너무나 좋았지만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전에 한 번 읽었을 때와 또 두 번째 재독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조금 길게 남겨놓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짧게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진짜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남기고 있죠. 길게 남기는 것도 있고, 이것도 돈키호테에 대한 생각을 지금 되게 길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요, 뭔가 길게 적으려고 적는 게 아니라 짧게 적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자꾸 적게 된다고 할까요? 한 줄 쓰면 뒤에 한 줄이 떠오르고 또 그 한 줄 쓰다 보면 또 뒤에 한 줄이 떠오르게 돼요. 그게 또 글쓰기의 묘미인 건데, 친구들이랑 말하다 보면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적어보시다 보면 정말 독서가 더 즐거워지고 이런 재미 때문에 계속 독서를 찾게 되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서량도 늘어나고 기록량도 늘어나는 그런 뭔가 이 무위의 위라고 할까요? 그냥 즐기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물이 생겨버리는, 잘 쓰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표현한다 생각하고 그냥 담담하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1년을 돌아보면서 제게 도움됐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본 건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절대 이 독서량, 어떤 권수 채우기 이런 거에 절대 급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덧대어 봅니다. 저는 한 권을 읽더라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내 삶에 정말 도움되는 공부를 하는 게 진짜 독서로서의 진정한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독서라는 게 단순히 어떤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서가 아니라, 독서 그 자체가 즐겁고 이런 지적인 사유가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이런 독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독서도 참 매력 있는 거니까, 우리 우구님들도 독서와 조금 더 친해지고 독서 그 자체가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책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해도 진짜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참은 게 요 정도입니다. 많이 참은 게 이 정도인데,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